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96학점을 들었고 4.5점 만점에 입학 전부터 대외 활동을 했는데요. 문화지청장상을 받습니다. 특히나 좀 아쉽다고 느꼈던 건 안녕하세요, 웰밍입니다. 오늘은 교환학생을 가기 전에 그동안의 대학교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21학번이고요. 3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교환학생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4학년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현실 감각을 잃지 않고 저의 미래의 길잡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대학교를 막 다니기 시작한 새내기나 뭔가 남들 다 열심히 스펙을 쌓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정말 다양하지만 문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교내 활동, 대외 활동, 공모전, 인턴, 봉사,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저는 여기에 개인 역량이라는 카테고리까지 추가해서 제가 2년 반 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이 보편적인 카테고리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활동이라고 하면 동아리, 학회, 학생회, 홍보대사, 그리고 교내 방송국이나 언론사 같은 그런 모든 교내 활동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 학번이기도 했고 뭔가 학생회나 과대 같은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동아리나 학회를 좀 많이 한 편인 것 같은데, 먼저 마포 FM이라는 지역 라디오에서 코너를 맡아서 직접 운영하는 과 동아리에서 PD로 2년간 활동을 했고요. 또 입학하자마자 교내 영상학회인 틀 만들기에서 6개월간 활동을 했고, 2학년 1학기에 이제 중앙 동아리이자 영화 제작 동아리인 반영에서 스터디도 2개나 하고 영상도 6개나 만들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교내 활동의 모집 공고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으로 이렇게 공지가 많이 올라오는데, 뭔가 다양한 대학교가 참여하는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펙업이라는 카페에서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카페나 공지글 같은 걸 잘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교내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내 활동에서 어쩌면 성실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학점도 시원하게 여기에 박제를 해보고 약간 자극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총 96학점을 들었고 총평점은 4.5점 만점에 4.29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절대평가 덕을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전공은 9학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학기에는 다전공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과 대학생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대외활동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공모전이랑 대외활동을 나눈 이유가 그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뭔가 쳐주는 정도? 또 대외활동보다는 공모전이고 공모전보다는 인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들은 거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대외활동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해봤는데, 보통은 기업에서 하는 서포터즈나 에디터 같은 활동이 대부분이고,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가는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입학 전부터 대외활동을 했는데요. 한번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1년 2월에 비타라는 무료 편집 어플리케이션의 템플릿을 제작하는 활동을 한 달간 했고, 롯데 컬처웍스 해피엔딩 서포터즈 캐롯 5기로 선발이 되어서 1년 가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9기로 활동했고, 대학내일 뉴스레터 캐릿의 자문단 제트워크로 이번 연도에 활동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빡공단이라는 어떤 강의를 듣고 홍보하고 약간 출석 체크하는 그런 활동들도 3번 했는데, 이거는 대외 활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 역량 강화 정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포터즈가 약간 시간만 들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뭔가 주구장창 카드 뉴스만 만든다던가 좀 의미 없는 반복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서, 그래서 뭔가 제가 느낀 대외 활동 잘 고르는 팁 같은 걸 나중에 한 번 더 찍어볼 계획이긴 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런 대외 활동 정보를 새내기 분들이 찾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링커리어라는 어플 하나로 그냥 다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게. 뭐 가끔 이제 스펙업 카페를 둘러보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보긴 하는데, 사실 제가 한 활동들은 다 이 어플 하나로 그냥 공고 보고 지원하고 이랬던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요. 자, 다음은 대망의 공모전인데요.
수상했던 것과 못했던 것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문화지청장상을 받습니다. 뭔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화려하죠. 이때는 유네스코 잠정 목록에 등재된 한양도성을 홍보하고 보존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했었어서 이때 책도 출판을 했고요. 북토크도 진행을 했고 인터뷰도 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20살 때 진행한 활동인데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2022년 전통 기록문화 활용 대학생 콘텐츠 공모전에서 본상을 받았는데요. 이거 좀 특이했던 게 예선을 통해서 8팀을 선발하고 이 8팀이 몇 개월 동안 퀄리티 높은 기획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멘토링형 장기 공모전이었어요. 이때 제가 클립 스튜디오를 배우고 포토샵이랑 일러를 좀 야매로 만져보면서 웹툰을 기획을 합니다. 제가 스토리를 만드는 걸 되게 재밌어 한다는 걸 이때 깨달았고 또 웹툰을 약간 일주일에 30개를 넘게 보는 자타공인 웹툰 광이기 때문에 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제가 조장이었고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기획안에 120화가 넘는 시놉시스까지 작성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되게 엄청난 폼이 들어갔던 활동인데요. 그만큼 제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44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응모를 했는데 아쉽게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저는 우리 팀의 이 PT보드랑 영상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포트폴리오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거 외에도 카페콤마 광고 공모전에도 참여를 했었고 최근에는 교내 챗 GPT 프롬프트 활용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을 못 탔기 때문에 어디다가 접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턴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웹툰 리뷰하는 알바를 꾸준히 하면서 거의 100개 가까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인터넷 강의 촬영 알바도 했는데 이건 또 다 알바죠. 그래서 인턴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인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턴이 있고 학교랑 연결이 돼서 하는 산학협력 인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등록금을 내고 인턴처럼 하면서 학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만큼 기업의 종류가 많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턴은 교환학생을 갔다 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인데요. 다른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중앙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봉사 시간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사회공헌이나 재능기부 같은 면에서 어필하기 좋은 활동이기도 하고 봉사 자체가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희망드림 ADRF 영어 제 번역 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1년간 하긴 했는데 뭔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된 게 좀 아쉽고 봉사 시간 자체도 많이 받은 건 아니라 가지고 이 카테고리는 조금 아쉽네요. 뭔가 주변에 보니까 해외에 직접 가서 봉사를 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해외봉사가 재개되고 있는 추세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자격증인데요. 자격증은 만료기한이 있는 게 좀 많기도 하고 제가 희망하는 인하우스 마케터는 딱히 요구하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직 따놓은 게 거의 없어요. 일단 교환학생을 위해서 토플을 받고 어디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2일 정도 공부하고 본 토익 점수가 있습니다. 토플은 101점, 토익은 950점 정도인데요. 근데 어차피 취업할 때는 다 다시 따야 돼요. 만료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문과는 이제 토익이나 오픽 같은 어학을 기본으로 따놓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뭐 GTQ 같은 뭔가 자격증을 더 해가지고 많이 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검색 광고 마케터,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뭔가 특화된 자격증도 많이 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3학년이니까 슬슬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겠죠? 마지막은 개인 역량인데요. 내가 다룰 수 있는 기술, 나만의 특화된 어떤 재능을 개인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중하로 나눠봤을 때 프리미어 프로는 상,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는 중,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프로크리에이터도 중, 애프터 이펙트는 하 정도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SNS로는 네이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체험단으로 뭔가 생활비도 아끼고 SNS 광고 마케팅 경험도 쌓는 일석이조의 활동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티스토리로 마케팅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브런치 작가로도 선정이 되어서 20대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앞으로 툴을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연구하고 개인 작업물을 계속 해내면서 포트폴리오를 쌓는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년 반의 활동 정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다 모아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활동 과정이나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교환학생을 떠나기 전 제 20대 초반을 중간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아쉽다고 느꼈던 건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겁나서 안 한 것들이 좀 많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 유튜브도 그중 하나였거든요. 솔직히 뭔가 귀찮기도 하고 왠지 엄청 잘 준비해서 시작하고 싶고 막 그래서 오랫동안 미뤄뒀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교환학생을 계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약간 수치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 영상 30개를 만들 때까지 계속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채우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웰밍이었습니다.